감사합니다. 네, 한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는데요.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인공지능 그 드론 퍼포먼스입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드론에 적용해서 재밌게 쇼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군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문광부에서 문화 PD로 활동하면서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드론 쇼에 대한 것, 그리고 드론 테마파크에 대한 것을 기획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년간 드론 쇼, 드론 교육, 드론 테마파크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뭐 그런 사례로 아마 이걸 보시면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평창 올림픽 때 보셨죠? 이때 이제 하늘에 멋지게 이제 쇼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네. 죄송합니다. 잠깐 시스템 좀 확인하느라고 지금 소리가 지금 나갈 건데요. 지금 이 드론 가지고 하늘에 쇼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늘에 이제 반딧불 같은 거 떠 있으면 어렸을 때 생각나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늘에 술을 놓다 해가지고 드론 퍼포먼스 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선정이 되었던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론의 기술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드론 쇼를 했던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에 그 인텔에서 하는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모전 뭐 아니면 대회 그런 성격인데 인텔의 오늘 보여드리는 이 드론이 이 안에 CPU가 FC라고 하는데 그게 인텔에서 만든 칩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어떤 그 이미지 처리 효과가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텔에서 이런 대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장치와 그 이 드론을 대여해줘서 팀으로 참가해서 이제 대회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드론은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와이파이로 통신하는 것을 간단하게 비주얼하게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명령어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직관적으로 표현되는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이제 들어가지고 드론을 조정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 무인 항공기잖아요. 무인 비행 장치라고 하는 게 원 명칭이에요. 드론이라는 말은 사실 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무인 비행 장치를 어떻게 운영하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운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GC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상 관제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왼쪽에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 어때요? 단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단추들이 버튼들이 다 드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들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각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스크래치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도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어떤 T라는 단축키에 테이크 오프라는 명령을 연결해 가지고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텔러 드론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동 비행이 되기 때문에 자동 호버링이 되기 때문에 T라는 키에 테이크 오프를 명령을 주면 1m 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1m 정도 뜨고 호버링을 하고 있어요. 호버링은 공중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기능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L이라는 키에는 랜드라는 명령어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아까 보신 그 지상관제 시스템에 모든 키에 하나하나 그 키를 연결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륙하고 하강하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후진하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 거예요. WADS 키를 사용해서 게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동키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한 거로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R키로 해서 플레이 업 해놓고요. 여기에는 이제 센티미터로 할 수 있는데 20cm 부터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cm, 30cm, 뭐 35cm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한번 키를 누를 때마다 얼마나 이동하느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돌기 이렇게 비행기의 그 기능을 어떤 방향적으로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세 가지 축을 운영하는 게 이제 드로닝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고정익 비행기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일반적인 그 민간 항공기,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은 후진은 못하죠. 예. 후진은 못합니다. 예. 드론은 후진이 가능하다. 뭐 그 차이 외에는 비행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관제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압 상태, 비행 중 기압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체 드론이 날아가는 그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기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체의 온도를 표시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세를 표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제가 되게 드론이 관제가 되게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키들을 연결한 것들을 살짝 보면 실제 그 어떤 동작을 연결할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볼 때 버튼에 선을 연결해서 작동해야 될 그 물체에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물리적으로 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물리적으로 안 하고 다 디지털화 되죠. 예, 디지털화 돼서 정해진 키보드의 키에 언어의 그 명령어에 연결이 돼서 그 명령어가 통신으로 전달이 돼서 드론이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 항공기 통합 관제실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아는 수준에서요, 대전에서 이런 그 관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많은 곳에 이제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지구본 같이 생겼죠. 그죠? 지구본을 점으로 연결한 겁니다. 150개 보텍스로 연결해서 지구본을 만들어서 지구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픽 툴을 사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떤 컨셉으로 드론 가지고 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대로 그래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런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이제 컨셉을 잡고 어떤 퍼포먼스의 어떤 동작을 연구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까 해서 이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손으로 방향을 이해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법칙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제가 이제 이렇게 펼쳐봤어요. 우리 이제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펼쳐봤더니 드론의 방향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X, Y, Z 좌표를 기준축으로 해서 앞으로 가는 손은 X, 그 다음에 중지라고 하죠. 중지는 Y, 그 다음에 위아래는 이 엄지, 엄지가 위아래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0.0.0 x, y, z를 0.0.0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으면 편하게 이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x로 해서 0.0.0에서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x축으로 플러스 값으로 가면 되고요. 뒤로 간다는 x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위는 플러스 z값, 아래는 마이너스 z값이 되는 거죠. 예. 왼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y값 플러스 y값 마이너스가 오른쪽이죠. 예.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으니까 쉽게 이해가 돼서 좋더라고요. 예. 자, 이거를 공연에서 사용했던 걸 살짝 보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볼게요. 이건 빠르게 돌렸어요. 10배속으로. 예, 드론이 지금 150개의 드론이 지금 지구 토성을 거쳐서 토성 다음에 어디죠? 화성인가요? 네. 다음에 이제 지구로 오는 중입니다. 이제 지구의 모습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마 방탄소년단 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는 걸로 컨셉을 잡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늘에 쇼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쇼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데요. 통신을 연결해서 드론을 동작시키는 명령어들이 있겠죠. 아까 스크래치 화면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린 키들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 키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든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보기 좋긴 하지만 아주 섬세한 작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많이 이 드론을 조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명령은 똑같이 커맨드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합니다. 배터리 물음표를 찍으면 배터리 상태를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테이크 오프, 그 다음에 CW는 시계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클락와이즈라는 말을 이제 축약한 말이에요. 그리고 CCW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해서 반시계 방향 이런 뜻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마 어려운 용어가 없지요. 네. 플립이라는 말은 많이 안 써서 아마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플립 F 그럼 뭐냐면 앞으로 고개를 넘는다는 거예요. 덤블링이에요, 덤블링. 그래서 프론트예요. 프론트의 약자. 그러면 덤블링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플립 F, 뒤로 하는 건 백, B, 왼쪽,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이렇게 R. 그렇게 이제 추계하고를 써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을 제가 이 드론을 연결해서 한번 뜨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원을 켜야겠죠. 드론의 전원을 킵니다. 그럼 이제 깜빡깜빡하고 불이 들어오죠. 자, 다음에 이거 PPT를 잠깐 내리고 제 PC에서 이 드론을 연결하려면 와이파이로 연결한다고 했죠. 그럼 와이파이로 송수신하기 위해서 껐다가 키면 이 드론의 모델이 뜹니다. 모델이 뜨면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상 없이 잡혔죠. 자, 이제 파이썬하고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를 보면 C에 네. 커맨드 창으로 들어가서 조작을 합니다. 커맨드 창을 들어가서 네? 네. 네. 아, 지금 화면이 지금 PPT가 나가나요? 네. 그러면은 PPT를 제가 끌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 화면이 나가나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화면이 안 보였었네요. 제가 내 노트북만 보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예, 죄송해요. 요거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요?
전체 화면. 그렇게 커지질 않아요. 얘가. 요게 네, 텍스트라서요. 자, 이대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면은 통신이 연결됐고 데모 버전으로 돼 있는 걸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커맨드 명령어를 치시면 OK가 떠요. 아마 크기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OK가 떴어요. 그 다음에 테이크 오프 하고 치면은 드론이 뜨게 됩니다. 명령어를 지금 이제 그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CCW 180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CCW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고요. CW로 9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CW 90도를 돌아서 그 다음에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내리죠? 자, 손에 이렇게 가볍게 안착이 됩니다. 드론이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드론이라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이게 통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전자장치가 많은 데에서 사용하면 전파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1m 이상의 거리, 저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안 듣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TV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고. 그런 것처럼 드론도 1m 이상 전자기기하고 떨어져야지 송수신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잘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드론은 실내형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으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실외에서 하시는 분을 봤는데 잘 조작하다가 조금 거리가 떨어지니까 한 30m, 50m 떨어지니까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선 날라갔대요. 어디로 간지 사라졌대요. 그래서 실외용으로는 좀 부적합하고요. 실내용으로 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제 교육용으로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파이썬으로 연결해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걸 해봤잖아요.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이제 보면은 순차적인 명령이 좀 돼야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조작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면 순차적으로 내가 명령한 순서대로 뭔가 자동 비행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짜서 프로그래밍을 한 거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창으로 들어가서 하고 뒤에 텍스트 파일로 정리된 파일을 불러와서 수행을 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래서 통신이 연결됐다고 나왔고요. 잠깐 대기 상태를 거쳤다가 이륙했다가 다시 내리는 정도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륙했다가 잠시 대기했다가 이제 착륙할 겁니다. 자, 잘 착륙했죠? 좀 심심하다고요? 얘가 배터리 상태가 좋으면 덤블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 공간이 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좀 도전하는 거는 좀 주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도전해보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봅시다. 어디 뭐 망가뜨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 여기 스튜디오 사장님이 웃으시는데, 네. 웃었으니까는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덤블링을 해볼게요. 플립 F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덤블링 하고 나서 앞으로 전진하니까 백으로 한 30cm 오게 수정을 했어요.
커맨드 txt 파일이에요. txt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실행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는 게 이 텔로 드론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다양하게 하고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작동이 그렇게 아주 쿨하진 않습니다. 네. 무슨 뜻이죠 이게? 잘 되는데 아주 그 마음에 들게 좀 시원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뭐 제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뭐 기계를 탓해야 편하잖아요, 마음이. 자, 그래서 이제 딜레이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한 3초 정도 딜레이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딜레이 시간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커맨드에서 수정한 게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덤블링이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자, 여기까지 내려와라. 네, 알았다. 네. 내려오세요. 플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플립이 안 되는 이유가 배터리가 약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빠르게 수행하면은 얘가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려와. 예. 알았어. 안 내려오네. 예. 이렇게 뭐 약간 로보틱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 듣진 않아요. 자기가 명령이 이미 된 상태가 아니면 절대 사람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론이 이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미지 처리로 인식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드론에는 적용하기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음성 인식 문제가 있겠죠. 예. 드론의 소리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내 음성을 인식하게 하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려면은 뭔가 원격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그냥 잠깐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자, 제가 이 드론이 할 수 있는 기능들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예, 여기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동작 인식이 가능해요.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죠.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정지하는 뒤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정지해라, 내려가라, 착륙해라 이런 거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라운딩 박스라고 하죠. 이렇게 라운딩 박스를 따라가서 사물을 따라가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오늘 잠깐 시연해 드릴 건 뭐냐면 이미지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어떤 단계로 되는지 과정을 좀 듣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요. 그 RGB라는 건 알죠? 레드, 그린, 블루로 우리가 사진처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로는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요. 이 이미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HSV 화상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치와 두 개의 색감으로 나눠요. 흑백으로. 그러면은 물체를 정확히 이제 라인이 그려지죠. 그런 상태에서 물체를 감지하고 요게 이제 지금 시연할 기능은 뭐냐면 면적을 어느 정도 면적의 크기인지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딘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 좌표를 찾아가서 중앙에 있게 화면에 이 드론 앞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의 중앙에 들어오게 해주는 단계로 8단계로 딥러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영상도 찍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그 안 될 수 있다는 게 방금 봤죠. 덤블링 안 하는 거. 약간
명령어 수행해야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가끔 자기 맘대로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뭐 일하기 싫잖아요. 예. 드론도 좀 충전이 덜 되면 배고프다고 안 해요. 의인화를 좀 심하게 격하게 했나요? 자, 아직도 불이 잘 들어오고 작동되는 거를 보고, 안 되면은 영상으로 찍은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PPT 화면을 끊고요. 자, 이 화면으로 가면, 자,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를 HSV 상태로 이제 색감을 잡을 건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화면이 보이죠. 예. 자, 이렇게.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저 화면이 잡히는데 어디가 중앙인지 얘가 찾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띄워보겠습니다. 띄우는 것을 이제 명령어가 축약되어 있는데요. T를 누르면 뜹니다. 그리고 이제 W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L을 누르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다시 이제 띄워 보겠습니다. 약간 얘가 오작동할 수 있어 가지고, 내려오네요. 내려오지마. 이렇게 손을 대면 얘가 올라가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다시 내려오게 해볼게요. F 누르면 내려오는데, 요 밑에 보면 비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드론에는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자이로 센서하고 비전 센서가 있는데, 손을 대면 이렇게 반응해서 올라가요.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자, 앞으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현재 잡힌 거를 어떤 임무를 넣었어요. 뭐냐면 색깔 지정한 거를, 요 위에 보면 HSV 색깔 지정한 거를 찾으면 자기 화면의 중앙에 두게 한 거예요. 지금 중앙에 뒀는데 어떤 걸 잡았는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좀 가서. 자, 뭘 잡았어요. 그죠? 뭘 잡았어요. 예, 예. 이상한 행동하죠? 그럼 빨리 내려야 돼요. 컨트롤 C. 예.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굉장히 전장 장비가 많아요. 이럴 줄 알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된 화면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찾아가는 건데요.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작동을 시키면 여기 보면 무슨 표지판 같은 게 있죠. 요 표지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드론이 임무를 설정해 놓으면 지금 움직이는 거 봐봐요. 이동하는데 계속 그 표지판이 중앙에 오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아까 보여진 8단계의 단계로 딥러닝을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물체, 표지판 같은 어떤 사물이 중앙에 오게 하는 그런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왜 드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퍼포먼스를 생각하게 됐냐면요. 퍼포먼스를 만드는데 쉬울까요? 하늘에 드론 150대를 띄웠는데 그게 안 부딪히고 뜬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평창 올림픽 때도 1년 넘게 연습을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의 어려운 그 능력을 적용하다 보면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밑에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넣어본 건데요. 문화가 되면 기술이 발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문화가 발전해서 뭐가 발달했죠? 네, 컴퓨터가 발달했죠. 그런 걸 상상해보고 제가 이렇게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든 게 드론 퍼포먼스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소개도 하고 이렇게 강연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아, 그래? 예. 생방송이에요. 저 살짝 당황했는데 시간은 원래 제가 50분까지로 해서 적당히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더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했나요 혹시? 예.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해버렸는데 제가 그러면은 앞에 그 스크래치 부분을 넘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생도 씁니다. 근데 초등학생들 하는 게 과연 이거를 이해하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주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중학생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게 비주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수행하는 거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저쪽에 오작동으로 멀리 가 있는 드론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오늘 전파 방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오작동하는데 성실하게 잘하는 드론입니다. 아직도 깜빡이는 거 보니까 통신이 연결돼 있어요. 자, 스크래치로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스크래치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Node.js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끊고 Node.js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자, Node.js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통신을 연결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IP가 연결이 안 됐다고 나와요. 그럴 때는 끄고 이 와이파이 지금 통수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얘를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자,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연결 중입니다. 다시 여기 이 공간에 지금 와이파이, 블루투스 엄청난 지금 전자파들이 돌아다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드론 잡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드론 잡을게요. 자, 돼요. 저는 도전하는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잡힙니다. 도전해야 돼요. 이렇게 잡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연결 상태가 잘 됐고요. 이제 스크래치를 띄워봅니다. 스크래치에 제가 몇 가지 그 미리 해놓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워지도록 해볼게요. 자, 덤블링 퍼포먼스 지상관제 시스템 예시예요. 자, 이렇게 아까 살짝 PPT로 보여드리는 걸 작동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T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작동이 돼요. 네, 요게 이제
연결된 거를 그대로 명령어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키들이 결국에는 그 아까 보신 지상관제 시스템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말 잘 듣죠? 백덤블링 하고요. 조금 내려서 보여줄까요? 이렇게 재밌나요? 자, 이런 흥미를 가지고 한번 드러나고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거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보여지는 키들이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임무 수행 코드가 있네요. 자, 임무 수행은 어떻게 코드를 짰나 볼까요? 자, 클릭을 하고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좌표 값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0 x y 50을 넣고요.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T를 누르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50 x로 50 어떻게 하죠? x 50 아이고 자, 이동했다가 착륙할 거예요. 저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안녕. 자, 아까 손으로 한 거 이렇게 했죠? 요거 무슨 법칙이죠? 이거 김강섭의 오른손 김강섭의 드럼 포지션 오른손 법칙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근데 어디 가서 이런 법칙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든 거니까. 자, 드럼 다시 갖고 오세요. 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x 좌표로 50, y 좌표로 50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50, 왼쪽으로 50이니까 대각선으로 쭉 가겠죠. 이거 상상이 잘 되면 공간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상상이 잘 안 되시면요, 공간 감각이 좀 없으신 거라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제가 얘기하는 거 딱 듣고 머릿속으로 뭔가 그려진다. 그러면은 공간 설계 능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더블링 한번 해봐야죠. 배터리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 배터리 용량 여기 나와요. 배터리 용량 53%. 더블링 못하는데 한번 해보고 못하면은 갈아줄게요. 진짜 못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T를 누르면 뜬대요. 더블링을 반복인데 3번 반복이에요. 한 번, 그리고 뒤로 가라, 백워드, 2번 뒤로 와라, 20cm. 그렇지, 잘했어. 뒤로 와라, 20cm. 그리고 착륙해라. 와, 박수. 잘하지 않아요? 반복문을 한 거예요. 지금 요거 보시면 조금 키워드릴게요. 요걸 키우기가 되니까. T를 누르면 테이크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1초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1초를 잠깐 쉬는 이유가 아까 프로그래밍 할 때 제가 그 파이썬 커맨드 텍스트로 하니까 바로 나열하니까 얘가 자기 명령어 앞에 있는 테이크오프 명령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걸 받아들이는데 벌써 명령어가 와버리니까 얘가 어이구 이게 뭐지 하고서 못했잖아요. 아이고 너무 급하게 오는데 그래서 중간에 1초 정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초 시간을 주면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 보면 플립 F가 뭐라했죠? 플립 F.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이거 기억할 것 같은데 프론트 앞으로 덤블링 해라. 1초 잠깐 쉬었다가 백워드
아까 파이썬 명령어에서 뒤로 가는 거는 명령어가 뭐였죠? 네, back, B-A-C-K. 근데 여기서는 backward로 해서 센치 단위로 움직인다 그랬죠? 20cm. 앞으로 덤블링을 딱 했어요. 근데 앞으로 좀 갔죠? 되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이해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덤블링 했어요. 뒤로 20cm 오는 거예요. 앞으로 덤블링 했어요. 20cm 오는 거예요.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랜드, 착륙. 이렇게 3번 해라. 지금 3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방향이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하늘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어때요? 그려지나요? 덤블링도 하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했죠? 예, 돌기도 하고 도는 거 참 도는 거 안 보여드렸나? 아 보여드렸다. 아까 CCW 보여드렸죠? 예, 도는 것도 하고 그럼 어때요? 하늘에서 무한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하늘이라는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재밌지 않나요? 제가 상상했던 이런 그림이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좋지요, 뭐. 인사 많이 나누면 좋아요. 하루에도 뭐 12번 해야죠, 뭐 인사.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또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 3년여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학교나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회사 이런 직원들 앞에서도 하고 어떤 분들은 회식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한 3년 전에 한참 회식 안 하기 뭐 그런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안 하고 다른 거 뭐 하기 그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는 회사 팀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드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활용화 될까요? 활성화 될까요? 제가 이제 그때는 답을 못했어요.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15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때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들이 막 거리를 다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다 도망가죠. 시끄럽다고. 그때는 말이 마차 끌고 다니는 게 우선이지 차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거의 장식품이거나 아니면 그냥 마차에다가 원동기 장치에서 그냥 굴러가는 시끄러운 막 펑펑펑펑 하며 기차 지나가는 소리 났을 거예요. 그죠? 시끄럽다고 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자동차 많이 다니죠.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새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소리를 듣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드론의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시대가 변하면 드론 이렇게 마차처럼 생긴 거 안 씁니다. 굉장히 드론 같은 비행정 같은 그런 게 나올 것이고 소리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하늘에 비행기 많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현재도. 근데 시끄럽지 않죠. 떨어지지도 않죠.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길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마 기존의 질서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론이 시끄러워서 안 쓰일 거다라는 이야기에는 그때 저에게 질문했던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렇게 다시 답변을 드리고 저는 이 드론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데이터 수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드론이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수집하고요, 땅에서 수집하고요, 바다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거기에 AI가 더해서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 아시는 분은 알겠죠? 스카이넷이 아니라 착한 우리 인공지능 드론이 돼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큰 역할을,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진짜 안녕.